노흥반도를 떠나서 목포로 향합니다. 전라도 하면 목포를 빼놓을 수는 없지요. 유달산이 있고 신안섬이 있는 목포는 늘 흥미로운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논란이 일었던 목포 구도심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저 여행은 주제를 선정하고 떠나는 편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이면서 민주당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잔다르크를 연상케 하는 여전사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2019년 연초부터 목포 구도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일대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벌금 1,000만 원,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악질적으로 앞장선 SBS 하면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가 떠오르는데요. 그야말로 가짜뉴스였죠.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노무현을 악질검사들의 아가리로 몰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죠. 또 SBS 하면 조국 논란 때 이현정 기자가 있죠. 노무현, 조국, 손혜원 이 모든 경우에 비단 SBS만은 아닙니다. 모든 언론 다라고 할 정도로 하이에나 떼처럼 물어뜯어서 뼈까지 아작을 내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경향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SBS가 어떤 회사입니까? 노태우 때 그저 그런 건설회사가 면허를 따서 빚내서 방송국 만들고 특혜로 주순 한국말로 쉽게 빛을 갖고 막대한 수입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권력을 잡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농사 짓고 살겠다는 전직 대통령을 시계로 몰고 청명한 교수 딸을 봉사 이력으로 몰아서 예술가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니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쓰레기인 것이죠. 80년대 초에 동기 동창 녀석이 방송국의 기자가 되었다고 하길래 참 대단타 자랑스럽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기자 그러면 그 천박함이란 것이 주막의 규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사와 기자들이 이렇게 크게 망가진 계기가 종평개국과 세월호 사건 이후라고 봅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배가 수백 척 동원되고 하늘에 전투기 항공기 수십 척
밤새 아낌없이 신호탄 900발 쐈다고 그랬습니다. 한 적도 없었어요. 나 갔어요. 이거 사진이 여기 있었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사가 아닌 목포에서 무안을 거쳐 강주의 5.18 국립묘지로 들어섰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40년을 넘어서 늦은 방문이라 영령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벌개에서 50년대 역사를, 목포에서 현재의 역사를, 또 여기 강주에서 80년대의 역사의 현장을 밟으면서 이번 여행은 주제가 뚜렷하다는 데에 만족합니다. 새 정부가 5.18 민주화를 교과서에서 뺀다고 하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몽골에 붙어서, 조선시대의 명에 붙어서, 또 나라를 뺏기고는 일제에 붙었었고 지금에 와서는 미국에 붙어 사는 반민족 세력이라면 역사를 지우고 싶을 겁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은 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용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면 굴종은 습관이 된다. 운우세의 역마차는 계속해서 경주 용담정에서 공주 우금치로 이어지는 동화그 발자취를, 안동에서 정선까지의 소설 객주 배경지를 밟아보고요. 군산 일대의 소설 아리랑의 흔적을 탐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